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이게 나 지금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영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봤는데 왜 전세 이미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세 얻는 걸 왜 대출을 해주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결론은 아파트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거주 1주택인데 아까 거주용 그런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 한도를 줄여놨습니다. 예전에 5억 4억 받아서 한도를 2억으로 줄여놓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DSR 할 때 이자 상환도 부려놓고. 근데 하여튼 뭐 줄이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딴 데 전세 얻는 거에 대해서 굳이 대출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안 돼.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그냥 이 더 어려운 주제인데 뭐 의견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 해주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외의 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기 지역이라고 지정된 데 말고 뭐 일반 지역에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낮아서 별로 의미 없어요.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미 추가의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래요.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있잖아요. 네. 이 보증금 반환 대출은 사실 집주인을 위한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것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규제 상황은 좀 어떠세요? 이거는 그때 이제 결국 세입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전세 사기도 많이 나고 특히 전세 사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으로서는 그 사실 세입자에게 안전 장치가 있어야 굉장히 또 안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1억 원이다 그 말이고 다주택자는 안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저 전세나 웬만한 대출은 다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 0입니다. 0. 1주택자에 한해서 1억 원 해주고 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출 한도 1주택자에 대해서만 1억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이거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세금 태거 대출이라고 나갈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금 그 태거 대출 반환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요번에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세금 태거용으로 좀 대출을 해달라.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건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1억 원만 해드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빼주면 내가 실거주 하는데 왜 그거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는 필요하긴 했는데 너무 과한 바람에 어쨌든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인데 또 필요한 경우는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서 물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이 지방을 예를 들면 지금 그 주장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 문제가 사실은 이제 관건이죠. 뭐 주장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국민들이 맞아. 저 정책은 무리해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아까 그 지적이죠. 내가 뭐 집값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젊은 시절에 진짜 살라고 5억 주고 샀는데 니들이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뭐 수십억, 100억 만들어 놓고 왜 나보고 세금 더 내라 그러고 그렇게 괴롭히냐?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확 되잖아요. 50억, 100억 주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안으로 보유세도 올리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뭐 세금을 면해 준다. 아니면 꼭 지방에 집을 안 사도 상관없죠.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하냐? 돈은
집이라고 재산이라고 이곳밖에 없는데 나도 딴 데 이사 가고 싶다. 근데 못 가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만약에 진짜 이사를 팔고 이사를 가면 진짜 가는 조건으로 양도세나 이런 걸 확 감면을 해주자. 많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얘기였나요? 집을 사면 아까 이분께 집을 사면 지방이 집을 사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안 사도 뭐 상관이 있겠냐. 지방으로 가면 좀 깎아주자. 뭐 한 말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마이크도 갖다 드리십시오. 너무 못 듣기 때문에. 네 앞에. 네, 맨 앞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지방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또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전에 와서 또 대전의 핵심 지역에 아니 다 하지 말고 그래도 그 일부만 뭐 한도를. 미분양 근데 이제 그 미분양 사고 남은 돈은 다 또 자기의 양도 차익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안 보는 사이에 저는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몇 분 더 들어보죠. 네, 그 제가 어떤 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모르는데 그 공인중개사 분들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제주에서 오신 분, 세종에서 오신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은 네, 여기 앞에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태양부동산 정주신 대표입니다. 지난 그 국토부 간담회 그리고 그 재경부 그 토론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발언 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지금 오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논의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3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그 이런 정책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그 정책 의도와 달리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현장으로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게 정책에서 보면 공급과 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슈가 네. 세제는 저는 오늘의 이 세제 문제를 공급과 연관지어서 조금 그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아까 그 대통령님께서도 도심의 공급 문제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성을 말씀하셨고 이광수 그 소장님께서도 그 도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제는 양도세를 지금 지난 5구 정책 때 그 다주택자 일시 세제 완화를 했을 때 강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보유를 하신 분들은 양도 차익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년 전에 4억 5천에 매입을 하고 5구 때 저 정책 때 36억에 매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세제 그 정책을 이제 혜택을 보신 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10억 4천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세제 공급을 세제를 공급과 그 연관을 짓느냐 하면 이 일반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면 택지 공급, 신규 주택 공급만 그 생각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주택의 그 공급도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풀어서 그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주시고 그 현장에서는 택지 공급이 없는 데서는 세제가 완화가 돼야지만 매물이 좀 현장으로 출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한 시간이 또 허가됐죠. 예정했던 종료 시간이 1시간 지났거든요.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고 한 분 정도만 더 말씀 청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박인수 R4G님이 종부세 주택 수로 과세하고 고가 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의 5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초고가 주택은 10배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3억 이하 지방주택은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감자 8210님이 보유세는 지속적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20억, 30억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서 살다 은퇴하여 보유세 부담되면 지방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주거의 순환이 된다. 서울이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적 도시가 되려면 흑수저 젊은이들이 서울 거주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종결자님이 최우정을 이름 무서운데. 최후종결자님이 보유세 양도세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권 변동에 따른 버티기를 막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정말 필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는 실제로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만들고 구멍이나 아니면 악용 소지가 없게 만들되 최대한 입법으로 하는 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영역별로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세요. 어느 영역인데 얘기 안 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일단 저기 그 잠깐 일어나셨던 분 먼저 마이크 전해드리고 제가 안 하셨던 분들 그 분야별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월세로 B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을 요즘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도 생애 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주택 공유집은 일부를 상속받았던 적이 있는데 상속을 네,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좀 경제적인 이유로 처분을 완료했는데 단순히 이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LTV 70%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중은행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 측에 따라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상의 전산 이력만 볼 뿐 상속 같은 불가피한 취득 사유나 현재 처분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과 그 네. 배우자는 오히려 첫 집 마련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놓이고 이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혼인신고 페널티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협의가 시작되는 자리이길 바라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런 문제는 저것 때문에 규정을 전체를 뜯어보시기는 어렵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이 매우 부당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다시 고치려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총리님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 만들고 다만 그것도 악용할까봐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종의 위원회,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지들을 다 열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좀 하든지 사실 저런 경우는 제도를 고칠 거냐를 다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 당연히 결론이 안 나죠. 누구도 말 못하죠. 대통령이 시켜서 고치면 모르겠는데 못 고칩니다. 그럼 요건 그런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모든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면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다른 영역에도 꽤 많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저희가 학계 전문가, 언론, 협회, 업계, 인플루언서, 카페, 시민단체, 일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다 하시긴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나 집에 못 간다. 한마 진짜 거기만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면 집에 못 갈 분들이 꽤 해주시고 많은데 그럼 저 끝내면 안 가고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럴 뿐만. 라스트 네.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올해 초 준공한 지식산업센터 더스토리 의왕의 시행사 조일진 대표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에는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오피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도심 안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토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시를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컨버전 전환하고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법령을 가감히 개정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사업가로서 이 획기적인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할게요. 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입니다. 속도전을 말씀드리고 1호가에서 속도를 가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어디? 협회 하십시오. 예. 우리 성창협 협회 네. 협회장이신가요? 예.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성창엽입니다. 저희는 뭐 주택임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아, 임대차 시장 임차인들이, 얘기를 임대인들이. 임대인입니다. 아, 네. 예, 임대차 시장 얘기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비아파트 네. 임대 시장 얘기를 할 텐데 요약해서 해주세요. 예. 대통령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 중에 답이 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당사자들은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전문가들 분들도 얘기를 좀 간과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알파이자 오메가는 그 임대보증보험이라고 불리는 보증 가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세 가입하거나 그러면 비아파트에서 보증 반환 의무 보증.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러니까 반환 의무를 그렇죠. 보증하는 거 예.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전세 계약이나 반전세 계약 하려다 보면 비아파트에선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뉴노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아파트의 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훨씬 이제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데 그 보증 가입 기준이 너무 시세와 동떨어지게 낮았는데 이게 1년에 보증금 위반한 사건들이 이어지니까 원희룡 네. 장관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걸 너무 단기간에 과도히 강화를 해서 지금 10년 전 전세값을 받아도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증률이 너무 낮아서 예.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 계약을 전세 네.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공급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좀 전에 그 아까 그러면은 물어보셨듯이 그 예. 임대에 그 안 들어올라 그런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또는 뭐 1억 이렇게 임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예. 보증 인가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5천만 원 이상 안 해줘서 또 보증을 못 받는다. 그렇죠. 아니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렇죠. 보증금액 그럴 경우에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월세화를 시켜야 될 텐데 월세화든지 자본금이 더 어느 싸게, 정도 더 싸게 임대하든지 하게 그렇죠. 되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전세 임차인이 그렇다고 그 있는 집이 경우가 비어 있지는 않죠. 그 전에 이미 전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규 전세 계약은 안 그건 되다 얘기는 보니까 이해했습니다. 반환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택 가격 기준이 비아파트는 아파트랑 다르게 보증을 좀 완화해 달라 그 말이죠. KB 시세나 아파트는 뭐 부동산원 시세 그러니까, 같이 예, 이런 예. 시세가 있지만 비아파트 시세 국토부에서 우리 네, 요새 알겠습니다. 얘기도 하신 것 다음 같은데. 얘기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예, 감사합니다. 거기 다 했어요? 하나만. 네, 더 있잖아요. 보증이라는 것을 지금은 가입 기준 가지고 그걸 넘으면 전액을 보증해주고 가입 기준이 안 되면 아예 보증을 못 아예 안 받고 해주는데. 이런 기준인데 부분적으로 대주라. 예, 그러다 보니 임차인분들도 그 주거 사각지대가 좀 확대가 되는 부작용도 있고 전액 보증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네.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허용 가입- 범위 내라면 부분적으로 보증하는 게 없는 모양인데 그걸 해달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문턱은 낮추되 그건 보증 일리 대상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감사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네요. 네,
말씀 안 하셨으면 억울했을 것 같네요. 그 시간 관계상 오늘 현장에서 미처 다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은 부동산 토론회.kr 저희가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렴할 예정이니까 협조 참고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한번 또 얘기 들어봅시다. 뭐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닌데 우리 KBS에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네. 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뭔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죠.